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세계에서 가톨릭 인구가 가장 많은 브라질의 리오 대성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브라질이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브라질은 2억 명이 넘는데요. 네. 인구로 보면 여섯 번째인데 그중에 65% 정도가 가톨릭 인구입니다. 와, 그러니까 네. 가톨릭 신자 수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죠. 네. 그 브라질 하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당연히 축구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아마 축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톨릭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리오에 있는 그 거대한 예수님 상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네. 그 방송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 거대 예수상이 있는 곳이 리오입니다. 네. 리오의 정식 명칭은 리오데자네이로입니다. 그 줄여서 리오라고 하죠. 네. 리오는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이고요. 리오항은 세계 3대 미항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네. 교수님께 설명을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좀 들뜨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익숙한 유럽과는 달리 유튜브 이혜니님의 말씀처럼 남미 성당 궁금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이다 보니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남미는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비해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리오는 상파울로와 더불어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네. 인구는 한 670만 정도 되는데 서울 부산 중간쯤 되죠. 예.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성당은 리오 대성당이지만은 리오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거대 예수님 상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사진도 보면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은 리오의 예수상이 사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리오 해안을 향해서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뒷모습이 정말 웅장하고요. 이 리오를 좀 감싸고 계신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거대 예수상의 정식 명칭은 구세주 그리스도상입니다. 예수님상은 리오 항구와 시내를 굽어보는 코코바도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네. 산이 코코바도 산입니다. 네. 예. 그리고 2007년도에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높이는 한 30m 정도 되는데요. 뭐 크지만은 그래도 192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사의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게 그쵸. 훨씬 크니까요. 예. 불가사의죠. 그리고 뭐 그건 더 일찍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신비로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투표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람이 그래서-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인구가 많은 브라질이 유리해서 그래서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예. 그 보통 특별한 것에는 뒷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있죠. 예, 그때 룰라 대통령께서 나와서 투표 독려하고 그랬던 칠 때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하셨구나. 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상은 1922년에 시작해서 9년 후인 1931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본 뼈대는 콘크리트고요. 예. 그리고 그 외부에는 부드러운 활석을 붙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 조각상 보기 위해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고 있죠. 예. 네.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상에서 보는 리오 해안의 전경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예, 산과 바다 그리고 건축물이 잘 조화를 이루어 멋진 경관을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리오가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진 함께 나가고 있는데 너무 멋져요. 왠지 이 리오는 예. 하늘에서 바라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까지 정말 멋진 타이틀이라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그 리오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예. 게다가 리오 카니발도 또 유명하죠. 예. 예수님상에서 바라보는 리오의 전경은 아름답지만은 그곳에는 많은 빈민들이 살고 있죠. 예. 브라질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네. 양팔 벌리고 있는 예수님상 그 앞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리오에서 가장 부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리오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가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두고 앞뒤로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영국이죠. 정말 극과 극인 거네요. 극과 극입니다. 네. 네. 번쩍거리는 건물 뒤에 달동네가 숨어 있는 것처럼 왜 늘 상반된 삶의 모습은 이렇게 좀 함께 있는 건지 리오 예수님은 뒤에 있는 빈민가에 더 마음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예수님 상을 뒤로 돌려놓지 않은 이야기도 오늘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네.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당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 나눠주시나요? 예, 리오 대성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정식 네. 명칭은 리오 데 자네이로 메트로폴리탄 성당입니다. 기네요. 예, 깁니다. 네. 리오 대성당의 주보 성인이 성 세바스찬인데요. 이름을 따서 성 세바스찬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 건물이 성당인 건가요? 저 무슨 네. 박물관 같은 예, 느낌이에요. 성당입니다. 네. 또 특이하게 생겼죠. 네. 예. 지금까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많은 성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당이죠. 그러니까요. 돔, 뭐 예. 아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얼핏 보면 끝이 잘린 원뿔 모양으로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유럽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고딕 르네상스풍의 성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약간 이상하다 싶을 네, 정도로 맞아요. 특이하게 생겼죠. 네. 그런데 브라질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리오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계속 볼수록 특이합니다. 예, 어떻게 특이하죠. 이런 디자인으로 짓게 됐는지부터 누가 지었는지까지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 예. 어떻게 짓게 됐나요? 그 리오 대성당 건설 계획은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0년부터 있었는데요. 네. 리오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그리고 그 전에 지어진 리오 주교자 성당이 작았기 때문에 큰 주교자 성당이 필요했습니다. 네. 하지만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1960년대까지 성당을 짓지 못했죠. 그러다가 40년간 멈췄네요. 그렇죠. 네. 예. 62년에 성당 설계를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브라질 건축가 에드가 폰세카의 디자인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사 기간이 궁금한데요. 네. 리오 대성당은 완공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예, 그 공모전 당선 2년 이후인 1964년부터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요. 1979년에 완공이 됐죠. 15년이 걸린 셈입니다. 네. 예, 성당이 지어진 땅은 원래는 공동묘지가 있던 땅입니다. 네. 예, 리오 정부는 그 시정부죠. 예, 공동묘지를 폐쇄하고 그곳에 성당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당연히 다른 데로 옮겼겠죠. 그런데 그렇죠. 예, 공사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유해가 나와가지고 예, 중단하고 옮기고 그래서 일반적인 공사 기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만 그 과거 주교자 성당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옛 주교자 성당은 고대 바다 위의 카멜산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리오 성당보다 더 긴 것 같아요. 예, 네. 그 사람들은 줄여서 그냥 옛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예. 영어로도 올드 커시드를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통해요? 네. 그 옛 성당은 1808년부터 1976년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 한 170년 정도 그 리오 교구 주교자 성당 역할을 했죠. 네. 그 로코코 양식인데요. 그 양식으로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화려한 장식으로 아주 유명하죠. 네. 그 외부도 화려하지만은 내부를 한번 보시면 내부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네. 지금 나오네요.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내부 장식 굉장히 멋집니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고대 바다 위의 카멜산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예. 근데 옛성당이라고 불린다. 예. 옛성당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그냥 정겹게 느껴지는 것 정겹죠. 같기도 해요. 예. 네, 할머니 성당 이런 느낌. 예. 할머니가 아주 부유하신 네. 예. 부유하신 거죠. 네. 음. 멋지네요. 음. 네. 그럼 다시 리오 성당으로 가볼까요? 예, 예. 그러면 다시 리오 성당으로 돌아갑니다. 네. 리오 성당 대성당은 각진 원뿔 형태죠. 예. 네. 그 이렇게 생긴 성당을 못 보셨죠, 그죠? 네. 성당뿐만 아니라 건물도 약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왜 이런 형태로 성당을 지었는지 어,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예. 그 건축가 에드가 폰세카의 그 배경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성당 건축가 에드가 폰세카는 브라질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스카 니마이어의 제자였습니다. 네. 그 오스카 니마이어는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의 건물들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브라질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네. 그 브라질리아 건축물들은 마치 미래 도시 건물처럼 비현실적으로 생긴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상이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예. 이 건축물은 뭔가 그 그릇 원형 그릇을 올려놨다가 엎어놨다가 이런 그릇처럼 그렇죠. 생겼는데 예. 원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건축적인 생각들을 미래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멋져요. 예. 특이하고요. 예, 예. 그 당시 세계 건축계는 새로운 형태 건축물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아기자기한 장식만한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네. 예. 그 단순한 그 사각형, 원통형, 접시형 등 아주 단순한 기악 형태의 건축물로 유행이 그 당시에는 이제 바뀌고 있었죠. 네. 그 중에서도 브라질은 단연 선두에 있었고요. 건축가 오스카 니마이아는 그런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는 건축가였죠. 네. 그 성당 건축가 에드가 폰세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건축 공부를 했고요. 대건축가인 오스카 니마이어의 제자였기 때문에 단순한 기악 성당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네. 그 당시 건축가들은 단순한 기악 형태가 미래의 이상형 건물이라고 생각했죠. 네. 예. 건축가 폰세카는 그 브라질 원주민의 원뿔 모양의 주거 형태 그리고 남미 고대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에서 리오 대성당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느낌이 있어요. 예. 네. 예. 그리고 뭐 단순한 기악 형태는 그 당시의 미래 건축을 상징하는 기악이니까요. 예.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결합된 그런 형식의 건축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이 독특한 성당이 탄생한 겁니다. 네.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 와우 멋져요. 빗물 받아서 사용하면 가뭄에 도움될 듯한 건축물. 대단한 그런 것 작품이네요. 같네요. 예. 해주셨고요. 무진증님께서도 대단. 김지혜님께서는 거인의 밥그릇 같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어떤 신앙적 의미보다 당시 유행했던 디자인을 사용한 거네요. 그렇다면 주변에서 이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 이런 독특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성당 건축물은 그 전에 보이던 고딕이라든지 그쵸. 르네상스 이런 아주 멋지고 아기자기하고 잘 균형이 잡힌 특이한 형태가 아니라 그런 익숙한 건축물이었죠. 건축물. 예. 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형태, 마치 뭐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처럼 생기기도 한 그런 건물을 보니까 사람들이 반대가 많았던 게 당연하죠. 예. 네. 어쨌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원래 디자인대로 성당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 원형처럼 보이는 리오 대성당은 실제로는 12개의 면을 가진 12각형입니다. 네. 그 성당 크기는 지름이 100m가 조금 넘고요. 네. 그다음 높이는 75m죠. 25층 정도 높네요. 되니까 꽤 네. 크죠. 그 5천석의 신자석이 있고요. 최대 2만 명까지 수용이 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주 거대한 성당입니다.
네, 5천석에 25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 규모가 조금이나마 상상이 그렇죠.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은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상진 이냐시오 교수님과 리오 대성당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 성당 건축이 네모로 지어졌지만 살짝 옆으로 돌려가며 돌려지는 모습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각형인데 이렇게 쭉쭉 옆으로 보면 뭔가 원처럼 생겼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예. 같습니다. 또 이영관님께서도 12사도가 생각나네요. 대단한 건물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에 보지 못했던 디자인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성당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성당 외벽이 회색빛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콘크리트로 지은 걸까요? 예, 콘크리트입니다. 그 성당 구조 그리고 벽체 대부분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콘크리트는 지금 뭐 아파트 정도 외벽에만 쓰고 있지만 네. 그리고 다른 건물에는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특히 성당 같은 데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인기 있던 재료였습니다. 그 12면 벽체 중 동서남북 4면은 스테인드 글래스고요. 나머지 8면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콘크리트 벽면은 일반적인 거대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그 작은 콘크리트 상자를 네. 쌓은 것 같은 그런 그래요. 모양으로 맞아요. 생겼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얼핏 보면 콘크리트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이런 건축 기법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높이가 그 75m, 그래 25층 네. 규모고 그 폭이 지름이 거의 100m, 100m가 넘죠 외부는. 네. 예.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거대해 보이지 않는 게 이런 어떤 건축 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또 근데 고딕이나 이 르네상스 시대 성당 건축이 주는 숙연함, 화려함이 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약점인 것 네, 같습니다. 좀 아쉬워요. 예, 예. 네. 그 동서남북 그 지금 출입구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사면을 구성하는 스테인드 글래스 아래쪽에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성당이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이고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 네. 성당 앞에 서면 사람이 아주 왜소하게 보이죠. 예. 네, 지금 사진에서도 오른쪽 하단에 사람들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근데 네.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 유럽의 성당들은 규모가 크더라도 아기자기한 장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출입구나 이 앞에 서면 그렇게 거대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데요. 네. 그 이 건물 포함해 가지고 이 당시에 지어진 현대 건축물들은 단순하고 규모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인간을 대단히 왜소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판을 받습니다. 아,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니 그 앞에선 인간은 번지처럼 작은 존재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튜브로 가온마리아님과 김지혜님, 이영화님께서도 내부도 궁금하네요. 어서 빨리 보여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성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출입구를 통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 보면 어떻게 펼쳐지나요? 예,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오, 그 지름 100m, 높이 75m의 거대한 공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공간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네. 되어 있고 전체 장식이 거의 없죠. 네. 완전히 비어나기 때문에. 내부에 구분을 해놓는 게 없군요. 그렇죠. 예. 아, 네. 그래서 거의 뭐 초현실적인 공간이 되어버리죠. 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와, 진짜 크네요. 예. 그 공간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기에 안 그래도 높은 전정이 더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밑에서 보면. 네. 그리고 리오 대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거대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장식이 없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하나의 거대한 그러네요. 장식이 되는 거죠. 네. 그 동서남북 사면 바닥에서 하늘로 높이 올라간 스테인드 글라스 창은 그 천정에서 십자가 모양의 천창과 만나게 됩니다. 네, 뭔가 흰색 빛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인 것 같기도 예,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십자가 모양의 천정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십자가 모양의 빛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천정에서 보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그 하늘에서 십자가 모양의 빛이 떨어지면서 벽에 닿아서 그 벽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 동서남북 사면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다음에 요한 열두 사도가 네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분의 복음사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유튜브로 무진증님께서 와 웅장하네요 해주셨고요. 가오마리아님께서는 정말 독특하네요. 김베네딕타님께서는요 너무 멋지네요. 실제로 볼 수 없으니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멋진데 현실에 가서 직접 보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지 그렇겠죠. 네, 예. 압도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빛으로 인해서 벽이 샤라락 하고 그냥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 리오 대성당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랑거리 중 하나는 음향입니다. 음향, 소리요? 예, 소리가 좋다는 겁니다. 네. 그 건축가 폰세카가 음향을 의식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공간 모양으로 인해서 음향이 아주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 공간 형태가 원형에 가깝죠. 그렇죠. 12각형이니까 예, 원형에 가깝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동서남북이 전부 다 대칭이죠.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내부에 장식이 또 거의 없죠. 거의 그러다 뻥 뚫려 있잖아요. 뻥 뚫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아주 잘 정폭이 됩니다. 그리고 잡음도 안 생기고요. 오. 예. 그래서 음악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은 성당뿐만 아니라 공연장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들이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네, 플라시도 파바로티. 도밍고, 예, 요요마 이런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여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주교자 성당이라서 미사가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공연이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성당 중에 하나겠죠. 왠지 보면서 이 경기장이나 공연장으로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공연장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특별하네요. 아무래도 이 성당은 신자가 아니면 쉽게 들어올 수는 없는 것 같은 왠지 그런 어려운 미지의 공간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이 이곳을 덕분에 누릴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음향 외에 이 성당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네. 또 다른 자랑거리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네. 파이프 오르간. 그 10,000개가 넘는 파이프로 이루어진 파이프 오르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 중에 하나죠. 뭐든지 다 전 세계에서 크네요. 그런 것입니다. 네. 예. 그 독일 오르간 제작자 그 요하네스 클라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이프 오르간은 원래 소리도 좋은데 이 음향이 좋은 성당에 설치되다 보니까 네. 그 음향이 그 소리가 거의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예. 이처럼 그 좋은 음악을 위한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죠. 악기 좋고 그 다음에 공간 좋고 네, 그래서 소리 좋고. 예, 소리 좋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인해서 성당 내부 분위기도 감동적이고 예. 그래서 리오 대성당은 특이한 모양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성당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좀 1위인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인드 글라스도 파이프 오르간도 크기로도 뭐 세계 1위인 게 정말 멋집니다. 또 최고의 공간에서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이라니 매주 주일 미사마다 이 오르간으로 미사곡이 연주될 텐데 이곳이 본당인 신자분들 너무 부럽네요. 그렇죠. 네. 저도 가서 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요. 예. 아주 부러워. 네, 못 아주 알아듣는다고 부럽습니다. 하더라도 예.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오늘은 브라질 리오에 있는 특별한 성당인 리오 대성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오늘 성당 이야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일단 멋있었고요. 일단 네. 첫 번째 사진부터 해서 그 예수상 보여주셨잖아요. 거기 풍경부터 일단 너무너무 멋있었고요. 진짜 꼭 비행기 타면 거기를 한번 이렇게 휙 지나가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러고 들었고요. 싶죠. 예. 네, 성당을 봤을 때는
저기가 성당이 맞나? 저 근처에 성당이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말 공연장처럼 또 쓰인다고 하니까 너무 멋지고 이 괜한 자부심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안 가보신 거죠? 못 가봤습니다. 꼭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유튜브로 가오마리아님께서 작은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겠네요. 와 해주셨고요. 김지혜님께서는 무슨 화려한 드레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내부의 천장이 좀 이렇게 좁게 올라가서 예. 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그렇죠. 것 예. 같습니다. 이영화님께서도 공연장으로도 손색이 없겠어요 해주셨고요. 무진찍님 내부는 처음 봤어요. 눈호강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별게 없지만 이 사면에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늘 그랬듯이 오늘도 너무 흥미롭고요. 특히 이 눈호강이라는 말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저런 공간을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온몸으로 느낌을, 느껴봐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달에는 어떤 또 멋진 건축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다음엔 한 번 더 남미 쪽 성당을 좋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이번에는 그 위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 이야기를 멕시코에 있는 성당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크죠? 그것도 큽니다. 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멕시코 성당은 또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교수님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